폈고요. 이제 여기다 특집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1부 때 여기다 얘기를 거의 안 해서 2부에는 제 여자 기자분들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치과계도 원장들이 하는 세미나라든지 워크숍이기 때문에 평일 저녁 때 많이 학교는 늦게 많이 끝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늦게 집에 많이 갔을 것 같고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선 각자 좀 뭐 좋았던 거는 뭐 사실 많았을 거라고 보고 뭐 다 제껴두고 많았으니까 치과계 기자로 생활하면서 좀 가장 힘들었던 거 그거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랬다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괜찮아요. 여기서는 그럼요. 우리 뭐 괜찮아. 근데 뭐 취재 과정 중에 문제니까 이런 분들은 뭐 누구 특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왜냐면 치과계 지금 이거를요 일반 회원들은 관심이 별로 없지만 취업 임원들이나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 팟캐스트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저희가 듣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밖에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더 못할 것 같은데. 왜냐면 그분들은 지금 누가 자기 김철신 이번에 내 욕하나. 그러더라고. 실제로 되게 관심이 많긴 하더라고. 근데 뭐 괜찮아. 익명 처리해줄 거 아니야? 다 나갔나? 아니 진짜로 왜냐면 이럴 때 여자 기자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해봐요. 그래서 대표해서 한번 해봐요. 이현정 기자 이런 취재원 윤은민 기자는 아직 미혼이죠. 네. 미혼이죠. 그럼 미혼 대 기혼 여성 기자로서. 미혼 대 기혼이어서 차이가 날 에피소드가 없는데? 없어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네. 근데 제가 뭐 한 2년 전에만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어도 진짜 벌써 울먹울먹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아니 근데 이제는 뭐라고 좀 달라진다는 거를 한 3년을 지나면서부터 느끼는 것 같아요. 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이. 근데 처음 들어왔을 때 선배들이 다 그랬거든요. 치과계 기자 생활 10년이면 그냥 치과 의사다 면허만 없지 치과 의사다. 그러거나 3년을 넘으면 절대 여기에 떠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3년 넘었죠? 4년째? 그게 5년 차. 5년 차. 이제 막혀도 되겠구나. 이제 잘 안 해줘도 되겠구나. 괜히 얘기했네요. 근데 왜 못 떠나요? 아니 그렇대요. 다른 데를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여기 있는 치과 기자들이. 근데 3년 넘어가면 여기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힘든 게 뭐가 제일 힘들어요? 정말 신기한 게 3년을 넘어가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떠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80% 이상이 다 돌아오셨어요. 결국에 치과계가 가장 좋았다. 치과계가 가장 좋았다. 아니 근데 저는 3년이 되기 전에는 그걸 지켜보면서 되게 두려웠어요. 내가 3년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게.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어떤 면이 제일, 그러니까 어차피 직장 생활이잖아요. 직장 생활인데 직장 생활에 이제 치과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똑같이 있을 수 있는 애로사항이 있고 치과계니까 있는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직장이라는 데가 다니다 보면 다 힘든데 치과계니까 이 딴 직장 같은 거 없을 특별한 애로사항 같은 게 또 있나 해서. 복합적이고 매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는 일단 제가 제일 처음 느꼈던 거는 사생활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언제 무슨 일이 언제 터질지 당장 내일도 오늘 저녁 시간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속을 잡거나 하는 게 기자로서의 불가능하죠. 주말도 그렇고 평일 저녁도 그러니까 이현정 기자처럼 같은 기자를 만나면 되죠. 오늘은 네가 가라. 아니에요. 연애 생활에는 별로 크게 지장은 없고 오히려 좀 롱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애 생활에 지장을 받는 건 초기 연차들. 네, 초기 이제 밖에 있다가 치과에 오면 이제 저녁 시간도 별로 못 내죠. 뭐 그리고 주말도 취재해야 되는 일이 많죠. 이러니까 한 3월에서 5월 이런 피크 행사가 많을 때는 그냥 초년차들은 연애와 와장창 깨지는 거야. 근데 이거는 치과계뿐만 아니라 기자들이 다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사고가 뭐 예고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윤창중이 뭐 예고하고 내가 왜 왔어! 그러게 날 잡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시에 새벽에 사건을 딱 터지면 새벽에 달려가야 되는 거니까. 치과계는 그런 사고는 이제 별로 없잖아요. 이게 막 사실 시간을 다투는 이런 주제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주간지다 보니까. 근데 아예 행사 자체가 주말에 이렇게 딱 주말에 주로 있으니까. 한 1, 2년 동안은 감도 없거든요. 언제 뭐가 터질지. 근데 한두 바퀴 돌고 나면 이때쯤 뭐가 있더라 하는 걸 이제 조금 알고 조절을 하는데 그때는 피할 수도 없고 조절을 제가 할 수도 없고 뭐가 생길지 전혀 감도 없고 뮤지컬 티켓을 끊어놔도
터지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터져도 버릴 때는 나한테 버려. 그러니까 나한테 버릴 때는 버릴 장소를 정해놓으라니까. 이제 순번을. 그럼. 아니 근데 연애도 초창기에는 지장이 돼요. 그렇게 뭐 갑자기 뭐가 생기고 하면 굉장히 아쉬워하고 막 안타까워하고 하는데 연애가 한 중장기 정도 넘어가면 뭐가 생기면 반가워. 은근 좋아해요. 연애는 하고 있는데 좀 자유롭잖아요. 주말에 뭐 생기고 하면 낚시도 갈 수 있고 뭐 친구들이랑 술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사건이 안 터졌는데도 뭐 협회장이 기자회견한데 이러고 가고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아까 찌꺼기 기자들도 결국은 이 바닥에 있다가 떠나면 다시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처음 그 사회 여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처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 상사라고는 어쨌든 좀 나이 먹은 실장하고 대부분 원장, 특히 원장을 이제 기본적인 사회 어떤 상사로 처음 보는 거잖아요. 원래 그 직장 상사들이나 오너라는 건데 직장 상사이면서 오너이면서 관리자인 이렇게 사실 다 같은 원장들 사실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다른 회사에서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사장님 있고 사실 그 밑에 같은 직원인 뭐 부장 있고 이런 건데 그러다 보면 사실은 원장 치과 의사들이 성격도 진짜 다 이상한 것 같고 다 정말 짜증나고 다 완전 바람차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데서 갔다 와 보면 그래도 공부 잘했던 애들이 그래도 치과대학 나온 애들이 그래도 좀 더 사람 같았다 이런 얘기 제가 한 적이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 동의해요? 근데 별로 동의 안 할 것 같은데. 동의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다시 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 찾아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도 치과 의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아요. 아니 근데 기자들이 일반 다른 기자들이 만나는 층이 치과 의사보다 더 나은 층을 만나기도 하지. 정제부 기자나 뭐 이렇게 정치부 기자들. 치과 의사들이 생각보다 순진하잖아. 순진하고 착하잖아요. 치과 의사들이 나쁜 사람이 좀 있긴 있지만. 그것도 동의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나도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치과 의사지만 치과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착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근데 착한 게 안 되는데. 세상을 나처럼 맑게 보는 사람이 이렇게 적다니. 진짜 김영삼 원장은 그게 문제야. 너무 맑아. 너무 순수하고. 그 말씀하신 데에서 좀 공감할 점을 찾아낸다면 취재원의 이런 젠틀한 정도 이런 게 그렇죠. 매너 그러니까 있죠 우리가. 평균적으로 다른 전문지 업계들 이제 전문지가 있는 업계들에 비해서 좀 낫다 이런 얘기는 최근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치과 의사들이 이거는 이제 비단 취재원으로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뭐랄까 어떻게 보면 착하고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다른 전문지, 다른 의료계 전문지나 다른 의료계만 해도 훨씬 더 좀 거칠고 훨씬 더 이전 투구가 심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요새 느끼는 건 착하고 순진한 게 반드시 올바른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올바른 게 아니라서 그것 때문에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아서 좀 이제 너무 이렇게 야비하고 이렇게 변하면 그렇겠지만 좀 치과의사들이 착하고 순진한 거에서 벗어나서 좀 제대로 파악하고 좀 순진하진 않고 순수해지는 그런 면이 좀 있었어요. 아니 솔직히 치과 의사들이 좀 어떤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치과 의사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좀 몇 년이 지났는데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이 치과 의사들이랑 치과계 정말 골 때린다. 뭐 이런 걸 하고 있냐 아니면 뭐 이런 사고 방식 그런 거 처음에 느껴진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없어요? 저요? 뭐 오래 기억이 너무 오래돼서? 아주 처음에는.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치과 선생님들이 좀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랑 딱 한 가지 차이점이 나는 게 제가 느끼는 거지만 치과 대학을 졸업하고 뭐 수련일을 잠깐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예전 세대일수록 거의 이렇게 얼마 시간을 가지지 않고 거의 바로 개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밑에서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다른 사람 오너 밑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없다는 게 느껴지는 때는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되게 사소한 일이고 자신의 일인데 스스로 조금만 알아보고 하는 게 훨씬 간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말 티끌 하나까지도 다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뭘 결제를 할 때도 뭐 본인의 너무 뜨끔하지. 왜 이렇게 뜨끔하지?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다 불러주면서까지 결제를 해달라고 하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통장 막 올려놓고 그러던데. 통장 OTP까지 다 세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간단한 일이지만 당신이 하면 훨씬 더 간편하고 쉽고 자기 정보를 노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진짜 그 말이 맞아요. 아직 할 말 있어요. 그게 저희 제가 2년 선배랑 개원을 했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되게 좋아했고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형인데 어때 사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같이 안 하고 있지만 그 형이랑 진료를 전 그 형 되게 좋아하고 매너에 있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덧 이제 병원을 하고 있는데 그 형이 재료상들 한번 대하는 걸 봤는데 재료상이 내가 봐도 형보다는 한 10살은 많아 보이는데 형이 반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하대 쪽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하고 이제 얘기하고 이제 갔어요. 갖고 이제 형 아까 그래도 그분이 연세가 좀 되셨는데 너무 말을 조금 너무 놓은 것 같아. 아 그래? 내가 존댓말하지 않았냐? 이러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원래 정말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하대하고 있었는데 내가 옆에서 보는 내가 미안할 정도로 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존댓말 쓴 거 아니냐고. 그게 습관을 좀 배워서 그럴 수 있으니까 저도 저만 해도 대학 졸업하고 공보위로 간단 말이에요. 공보위로 가면 거기서도 선생님이야. 바로 가자마자. 특히나 이제 그때만 해도 시골에 이제 공보위로 가면 지역에서도 굉장히 잘 대해주고 그리고 뭐 여기 전영 원장도 그렇지만 뭐 군수도 불러다가 막 선생님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한 3년 한 달 바로 개업을 해요. 그럼 원장이야. 그럼 이제 다 책임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 밑에서 좀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까 김영성 원장님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늘 오너 입장에서 혹은 늘 갑의 위치에서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예를 들어 원장 10년, 15년이 지나도 끝까지 그런 이제 위치에 않고 좀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이제 뭐 후배한테도 혹은 재료상한테도 이렇게 따뜻하게 배려하는 그런 저 같은 사람은 좀 찾기 힘들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치과 의사들 또 그렇게 또 얘기하면 또 저 치과 의사들을 대신해서 저는 치과 사회를 아주 맑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물어줬을 뿐이지. 근데 이제 하나 이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한다고 기공사들이나 또 업자들 또 되게 치과 의사들 싫어하시는데 당신들 가고 나면 우리는 또 우리보다 20살 어린 그러는 환자들한테 존댓말 다 써가면서 비유 맞춰가면서 또 그렇게 또 거기다가는 또 그렇게 하고 살아요. 사실 다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또 그렇죠. 따지고 보면 치과 의사랑 하는 게 다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해서 20살 막 이렇게 된 분이 정말 딱 해서 20살 헬릭 많죠. 그렇죠. 또 20살 어린애가 가끔 하대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물론 저한테는 비교적 안 하는데 직원들한테는 확실히 어린애들도 왜 이렇게 아파 끝 아파 끝 그 뭐 뒤에 아파 요거 아니고 직원들한테 굉장히 심하게 원장은 뭐 그래도 그래서 직원들을 만날 기회도 좀 많이 있나요? 우리 치과 계신 분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덴탈 아리랑엔 그거 연재되지 않아요? 이달의 직원 뭐 이런 것처럼. 미스 스마일 코너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왜 이제 더 이상 오는 직원이 없어요? 개편하면서 없어졌는데, 그러면서 직원분들 많이 만나죠. 어때요? 만나보면 어때요? 워낙 이중률이 심각해가지고 인터뷰 약속 잡고 막상 가려고 할 때니 딴쪽 걸어오라고 그런 건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진짜 좀 나름대로 목표들도 있고 거기 이제 인터뷰하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또 그런 습성들이 있을 수 있죠. 개인적인 성향들이. 좀 이렇게 인터뷰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오래 있고 그렇죠. 그런 목표 의식이 분명하고 그 자기 직업에 대해서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런데 나오는 직원 보면 왜 이렇게 또 좋아 보이죠? 근데 옛날에 세미나 리뷰도 한번 그렇게 소개를 맞아요. 예, 그 코너를 이은 건데. 우리 치과 직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신문사에도 전화가 와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뭐라고? 뭐 이 직원 이제. 그러는구나. 우리 치과 직원. 그럼 나 내보내면 안 되겠네. 내보내면 안 되겠어. 나도 아차했다니까. 근데 그 직원이 나랑 있겠다고 그 병원에 계속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전영 원장님 때문에 있겠다 그랬겠죠. 아니 그 같이 할 때 아니야 그때는. 그래서 계속 있겠다 그래서 근데 나랑 이제 병원 접근 내가 딱 하면서 우리 병원으로 이제 인수시킬 때까지도 계속 있었어. 나 쉴 때까지도 계속 그 병원에 있었어. 그래서 내가 같이 합치고 우리 병원에 이제 직원을 보서 이제 이렇게 우리 병원 와라 그랬더니 싫은데요. 그런 거야. 내가 좋은 게 아니라 그 병원 위치, 그 자리, 그게 좋았던 거지. 그렇죠. 환자도 많지 않아서 편하고. 그 자리가 좋았던 거였어. 내가 느꼈죠. 이게 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 생각을 했지. 기자분들 오셨으니까 딱 해서 되게 인상 깊었던 취재원이 딱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취재원 딱.
이 사람은 정말 괜찮다 아니면? 저는 괜찮아요. 저는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아니, 저는 진행자니까 오늘은 저는 얘기하지 마시고. 저를 취재했더라도. 아니, 이분들은 딱 이제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있긴 있을 거야, 지금. 저녁 먹으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나 같은 사람 어디 있냐고. 원래 엄청 많은데 꼭 이렇게 가장 한 명 이렇게 하면은 한 몇 년 지나면 그 가장 한 명을 꼽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럼 3명? 날 뽑는 게 그렇게 어려워? 생각나는 대로. 가장 하면 최근이 떠오르지 가장. 그럼 최근에. 가장 최근에 인상 깊었던. 대답 안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지. 힘들었던 거랑 이어지는데요.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집이 서울이 아니라서 이문에에서 다녔거든요. 고향이 어딘데요? 부산이요. 그래서 이문에에서 다녔는데 술자리가 저녁에 너무 많으니까 이모가 하루는 이렇게 저를 출근을 시키고 거의 뭐 얼마 시간 간격을 두지 않고 따라와서 회사 앞 밑에서 가방 싸서 나오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늦게까지 계속 있으니까. 그렇게 늦게까지 술 먹고 택시 타고 다니고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계속 일을 하느냐 이렇게 그냥 나와라 하고 이렇게 전화가 온 게 그날 제가 그날도 술을 엄청 많이 듣고 마시고 이모부가 이렇게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제가 화장실로 막 뛰어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모가 저를 직장이 건치. 그러니까 근데 건치에서 먹이는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건치에서는 안 그러는데 건치에서 취재를 갔다가 건치 이름 바꿔요. 건치.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건치 선생들이 이제 상근자들을 위한답시고 술을 사주는 거예요. 술과 밥. 해먹을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뭐, 딴 걸 좋은 걸 해주면 좋은데,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근데 그건 좋은데, 제가 이렇게 가끔 지방을 갈 때도 있지만, 요 서울 인근의 경기도 외곽을 특히 막내 때는 많이 돌아다녀요. 서울은 이제 위에서 선임기가. 경기도 외곽을. 서열이 있구나. 가까운 데는 네, 맞아요. 교통이 가장 불편한 곳을 막내 가는데. 이야, 그런 것도. 가면 이제 인천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 가면 특히 인천이 제일 어렵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게. 인천에 가면 이제 술을 막 먹어요. 술자리에서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하면 이제 막 한 10시부터 마시기 시작하는데 저는 차 때문에 금방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어난다고 하면 다들 말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절반의 집이 서울이라고 같이 가자고 지하철 타지 말고 택시 타면 지금 지하철 타고 집에 가나? 1시간 더 먹고 택시 타고 집에 가나? 맨날 쓰는구나 그런 말을. 똑같다. 그래서 저를 잡아놔요. 그러면 저도 뭐 너무 금방 일어나는 거는 좀 안 온 것만도 못하고 하니까 이제 또 앉아서 이렇게 먹다 보면 나중에 보면 서울 집이신 분들이 다 가고 없으세요. 저만 남아있고 차는 끊기고 그럼 또 남아있는 선생님들 되게 해맑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인천인 집인 분들 다 편한 분들이잖아요. 우리랑 잘래? 재워줄게? 빈방 많아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새벽 4시 정도까지 집에 못 가고 이렇게 있다가 제가 거의 제가 진짜 치과에 들어와서 이렇게 뭐 1년 이내에 안 운 여기자가 없대요. 근데 저는 진짜 한 번도 안 울었거든요. 근데 그날 정말 4시가 넘어가는데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앉아있는지 다 취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택시 타면 되지. 아니 근데 그때는 지금 같으면 그냥 택시 타고 내일 가서 청구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인천에서 서울까지 택시를 탄다는 거를 그렇지. 근데 그거를 됐어요. 처음 사회생활하는 여자 직장인이 그러니까 사실 먼 거리에 이렇게 가는 것도 그렇고 새벽에 혼자 택시 타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지금이야 뭐 많이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원래 지하철하고 택시만 많이 타잖아요. 버스 노선은 잘 모르고 서울 지하철은 늘 나와 있으니까 하고 아니면 택시 타고 그렇잖아요. 서울 시골에서 온 사람 택시 잘 타는데 저는 그 수원에서 인천 중앙까지 택시 탔어요. 처음 시골로 서울 와가지고. 지하철 노선도에 끝에 가서 붙어있더라고 이렇게 두 개가. 그래서 이렇게 그게 뭐서 서울 사람 아니었어요? 나 서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근데 진짜로 제가 보세요. 저기 붙어있는 거야 왼쪽 아래. 그런데 이거 보니까 지금 지하철 네모난 노선도를 보니까 되게 가까운 거야. 수원에서 인천이 바로 위에 바로. 근데 지하철 타면 엄청 들어가야 되는 게 신도림까지 가서 그냥 여기도 택시 타는 게 낫겠다. 나중에 이제 7만원. 춘천에서 원주까지. 그냥 7만원. 난 7만원. 그냥 완전 어리버리한 놈 걸렸다 싶었어. 근데 지금보다 더 나왔을 것 같은데? 오늘 얘 하나로 끝내자. 근데 진짜로 시골에서 온 애들은 그 네모난 그거 보면 되게 가까워 보이거든요. 이렇게 왜 그게 전혀 다른 방향을 거기다 끝에 왼쪽 밑에 모아놨죠? 김영성 원장님 이게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 김영성 원장이 진짜 서울 사람 같이 생겼는데 그냥 티가 났나?
아따 빨리 갑시다. 소딱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바로 알아버리죠. 우리도 이현정 기자가 아무래도 매체를 또 세 군데나 옮겼기 때문에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좀 얘기 듣다 보니까 내가 감동받았던 적이 언제 있나 좀 생각해봤는데. 아니, 좀 공통적인 분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했던 것도 약간 갑의 마인드를 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의뢰의 입장에서 좀 이 세상을 보고 관계를 볼 줄 아는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좀 감동을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을 뵀는데 교수님들 갑이지 갑 중에 갑. 근데 그 병원에 일하는 이제 스태프들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께 다 존댓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서 그래서 이렇게 존댓말로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들으니까 또 그렇게 일일이 다 뵐 때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이제 지나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 봐야 돼. 그런 분은 실명 까도 돼요? 아니야. 수련이한테는 안 그렇지. 그럴 수도 있다니까. 치과 위생사 선생님한테나 막 이렇게 청소하는 아줌마한테 아유 안녕하세요. 너 새끼야 이거 해버려 이 새끼야 막 이러고. 그리고 원래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는 되게 잘해요. 근데 그런 분은 그렇게 매너 좋으신 분은 실명 까도 근데 돼요. 그분은 그러시지 않을 것 같은데 누구? 아니야 말하지 마세요. 이거 편집자가 삐 소리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누가 치하면 되니까. 치하는데 뭐로 말해? 아니 듣고 얘기를 해야지. 제가 이 얘기를 들었던 거 꼭 삐 처리해 주세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 매너 좋은 교수님 이름은? 서울대 이명준 교수님. 맞아. 그분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5년 차인데 저는 막 좀 선생님들이 사회성이 좀 떨어지고 아니요 그런 부분은 집에 안 보내지고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약간 좀 다른 게 술 먹는데 집에 안 보내고 그랬다 늦게까지 4시까지 먹었다 이게 부담이 좀 치과 의사들끼리는 자랑으로 생각해? 야 우리 4시까지 마셨어? 4시까지 술 떨었어? 뭐 자랑이야 이거? 인천이 인심이 좋네. 인천에 계신 여자 선생님 댁에서 잤어요 그냥. 근데 그게 이게 치과 의사들 들으면서 이거 우리를 너무 패배하냐 이런 게 아니라 치과 의사들은 인천에서 먹고 새벽까지 먹고 어디 뭐 수원까지 택시 탔어 이거 자랑이야 자랑. 김광식 선생님 지금도 감사드립니다. 남기자 특집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 저희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좋아요. 막 부산에서 택시 타고 왔어요. 막 밤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요. 낮부터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아니 근데 진짜 낮부터 먹는 기자들. 여러 군데 있지. 기자가 저희가 그렇게 몇 안 돼서 얘기를 하면 특정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근데 낮술을 먹으면 이렇게 보통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기자들이 낮술을 먹어도 악착같이 해서 들어와요. 그것도 퇴근 시간에. 근데 나 그거 궁금한데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각이 달라. 기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치과 의사들은 흘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자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막 머리 터지게 싸우는 일도 있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현정 기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됐잖아요. 기자 한지 오래돼서 내가 되게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빵 터져? 별거 다 있다. 이현정 기자는 내가 얘기하는 거에 굉장히 잘 호응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틈을 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이현정 기자가 특히나 기사를 쓸 때 이현정이 되게 깊이 있는 기사를 써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되게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별 생각 없다든지 아니면 내가 보기에 별 문제도 아닌데 치과 의사들은 막 박이 터지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사소한 건데 왜 이러지 하는 것들은 솔직히 많아요. 근데 치과 선생님들이 되게 꼼꼼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은. 그래서 막 회의를 하는데 보통 저녁에 회의를 하잖아요. 10시가 넘어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결정난 게 없는데 이때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우리 그 행사 때 도시락 뭘로 먹을 거라고 2시간 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자들이 다 지쳐가고 있는데 그냥 근데 나중에는 막 마이크만 있으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냥 참고. 아니 그 주차권과 도시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행사의 꽃. 행사의 꽃이야. 그건 맞아요. 줄 거냐 말 거냐. 맞아요. 그건 맞긴 맞아요. 기자들 주죠 다. 아니 돈 주고 사는 데도 있어요. 기자들이. 근데 기자가 보기엔 그럴 수 있어요. 이 강연회나 뭐 큰 행사다 그러면 강연 내용
그리고 강연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누가 할 것인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변명을 좀 하자면 측에서는 그런 건 자신 있는 거야. 그런 건 뭐 결정 안 해도 되고 근데 자신 없는 게 야, 이게 도시락 주면 어떡하지? 이런 걸 안 해본 게 중요한 거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큰 행사에 초청 연사를 누가 부르고 강연을 하려면 어떤 내용으로 내용으로 컨텐츠를 채울까? 이런 게 걱정되지만. 치과의사들이 그런 행사에 가면 강의가 뭐가 좋고 안 좋고 그런 걸 욕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밥을 줬네, 안 줬네, 주차권을 줬네, 안 줬네, 그거 하고 욕해. 왜 그 강연은 3시간인데 주차권 2시간이고, 그걸 미리 얘기를 해야지. 그럼 내가 차 안 타고 안 가져오지, 막 이런단 말이지. 그리고 나는 오뎅 싫어하는데, 오뎅 들어간 반찬. 대부분의 사실 찌꺼기 심포지엄 같은 것들 보면 패널과 기자밖에 없는 경우가. 맞아. 그래가지고, 저거 할 때 의료괴담 출판 기념회 할 때, 기자들이 더 많았어, 처음에. 그래가지고. 근데 조직화가 되게 잘 됐다고. 그래서 기자들 조직화만 잘 돼가지고, 한데 들어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 뻘쭘해. 토론회 같은 것도, 이제, 사회자. 저 책? 샀네? 한국만에 샀네. 읽으려고 산 건 아니고, 어쨌든. 사회자 있고, 패널 4명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락 나눠주는 사람 있고, 다 기자야. 그런 행사도 많았어요. 그런 행사 더러 사실 있어요.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런 행사 있는데, 출입문이 앞에 있을 때. 나가지 못하고. 진짜 행사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들어야지. 회원의 마음으로 이제. 각 패널들이 무슨 얘기 할 거란 걸 다 알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길게 얘기하는 사람 명단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말하기 전에 먼저 나가야 돼. 별 내용 없이. 김철신 나왔다! 다음에 김철신 연설, 빨리 나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이야, 지금. 홍보하네. 처음으로 이현정 기자가 홍보하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이현정 기자가 팬이에요. 제 팬. 이현정 기자가 저를 별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제가 활동비를 챙겨주지 않으면 활동을 안 해요. 저도 제 팬이 있어요. 저기 옆에 이웃나라에 제 팬이 일본. 웃겨. 저 데뷔할 때 했던 이야기인데, 어쨌든. 데뷔할 때? 데뷔가 됐단 말이야. 데뷔가 됐어요. 이웃나라에 제 팬이 엄청나게 크게 있다고 그랬다가, 예. 근데 곱씹을수록 웃기네, 이게. 그래도, 겸손한 용어 아니에요. 제 팬이 있다고. 내 팬도 아니고, 제 팬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우리, 잠깐, 짧아서 우리 너무 김우고 원장님 얘기를 너무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 김우고 원장님 취재하신 적 있어요, 혹시? 김우고 원장님 취재했는데, 거기는 담당이에요. 그럼 김우고 원장님 취재한 경험 한번 얘기해주세요. 오늘 김우고 원장님 얘기 너무 안 했어, 우리. 취재할 때 김우고 원장님. 어때요? 재밌나? 환자 많아서 취재할 시간이 있나? 김욱 원장님은 취재 기자 간담회나 이런 것보다요. 뒤풀이에서 그러니까 얘기를 다 이렇게 소스를 되게 잘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술 잘 드시죠? 술 잘 드시고 잘 먹이고 술자리를 뭔가 분위기가 열광적인. 저도 다른 이제 저도 이제 약간 무슨 치과 정책 모임 같은 거 해가지고 좀씩 한두 번씩 뵀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척추 안 좋고 하니까 술을 안 먹여요. 근데 김옥쌤은 근데 왜? 아니 제가 척추가 안 좋아서 근데 다른 사람도 아무도 못 말리고 근데 왜? 그러니까 먹어 이것만 먹어 이렇게 하고 볼거 근데 또 그게 하는 게 주구에서 냉랭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에 휩쓸리는 뭔가 이렇게. 근데 막 웃으시고 너무 맑게 웃으시니까 저걸 내가 거절할 수도 없고 딱 이것만 먹어야지 했는데 조금 이따 다 먹고 그러니까 또 이거 한 번만 더 먹어. 이런 게 있으니까 토론회에서 더 얘기를 진지하게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는 이제 나가서 다들 아니까 나가서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만 얘기하고 이거는 어차피 다 아는 얘기니까 가서 얘기를 하시고. 적인 자리를 안 좋아. 그러고 나서 이제 술자리 가서는 그만 가도 되잖아 거기는. 근데 거기서는 또 못 가게.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너무 잘하시는데 사실 너 설득력이 있어요. 저는 김옥쌤 좀 매력 있어요. 저 푹 빠졌어요 지금. 김옥쌤 얘기 들으면 이렇게 설득력이 있다니까. 또 김옥쌤 직접 치과에 가서 연습하신 치과는 안 가봤어요 저는. 치과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제가 경기지부를 담당한 환자 많아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때 못 볼 거예요. 근데 경기지부를 담당해도 김옥쌤 치과에 갈 일은 잘 없어요. 왜냐면 의정부에 있기 때문에 갈 일은 잘 없는데 근데 경기지부에서 지금은 임원이 이제 의정부 회장이긴 하지만 경기 임원은 아니라서 잘 안 오시는데 무슨 기자 간담회나 뭐나 행사를 하면 항상 1등으로 오세요. 의정부인데 그 경기도는 수원에 있거든요. 대각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외곽선은 타면 비교적 가까워요. 뭐가 가까워 의정부에서 한 바퀴. 아니 근데 얼마나 막히겠어 또 치과 끝나고 오는데. 외곽선 타고 이렇게 오시면 얼마나 안 가까워. 아니 근데 이번에 저기 페이닥터도 뽑으셔가지고 좀 여유 있으시네요. 아니 그 전부터 그러셨어요. 그리고 술을 드실 거라고 항상 택시를 타고 오세요. 의정부에서 수원까지. 기영쌤 댁이 어디시죠? 다시 의정부로 돌아가시지 않나요? 그러기에는 가장 늦게까지 계시는데. 수원에서 되게 좋아하시는 술집이 있어요. 안 좋은 친구들이라고. 술집 이름이 안 좋은 친구들이요? 아니 그 사장이 기록쌤 아니에요 혹시? 안 좋은 친구들? 끝나면 항상 다 기자들 밖으로 모아가지고 우리 오늘도 안 좋은 친구들 가야지 하면서 막 아무도 빠질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분위기를 몰아가는 게 정말 근데 이제 저한테 얼마 전에 메일로 구강내과 그 보험 강의 자료 할 때 또 보태라고 김 원장 책에는 구강내과가 너무 조금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제 책이 이제 김원장 원장이 치과 건강보험 달인되기 2013만 구자 출판사 그 58,000원에 이제 그러긴 한데 이제 뭐 어차피 안 사도 돼요. 안 사면 여러분이 손해지 뭐. 그런데 그러긴 한데 이제 그 책에 내과 부분이 좀 적다. 자기가 봤을 때 내과 부분을 좀 강화해서 써라. 왜냐면 자기가 아무리 많이 해도 제 책이 많이 팔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그 강의 슬라이드 통째로 다 그대로 보내줬어요. 저한테. 와, 야, 대단하다. 진짜 멋지다. 그건 대단하다. 아직 안 열어봤어요, 근데. 아니, 왜냐면 요점만 보내셔야 되는데 통째로 보내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다 그걸 봐요. 수신, 그 발송 취소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다운은 받아놨는데, 우선 딱 보니까, 전량인 것 같아서, 지금 천천히 시간 될 때, 간단히만 보고 지금, 예. 근데 요즘 이제, 본인 그 구강내과 강의가, 심취하신 것 같아요, 지금. 수강생들 반응이 아주 막 대박이다, 맞아요. 대박이다, 지금. 아마 얼마 전에 하신 강의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막, 그래서 막, 자기가 지금 너무 늦게 빛을 본 것 같다, 지금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폐배의 아픔을 겪으시고. 무슨 폐배 아픔? 이제. 김우국 원장님도 선거에 참여를 하셨죠. 김우국 원장님 얘기 듣고 나서, 김우국 원장님 쪽 당연히 당선되는 줄 알았어. 와, 승세는 이미 결정됐고! 그런 스타일이시라서 아니 근데 그게 뻥이 아니에요. 뻥이 아니에요. 기국쌤은 진짜 대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뭐 이미 얘기는 다 끝난 거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페이닥터 뽑아놓고 병원 진료 좀 뜯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당선이 안 되셨기 때문에 지지하신 분이 당선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페이닥터는 뽑아놓고 자르지도 못하고 본인이 많이 돌아다니신대요. 그래서 자기가 실험난을 해결했다고 지금 조금만. 재밌는 분이에요. 진짜 가림 없이 기자들한테 많은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이런 얘기 하셔도 돼요 할 정도로 많은 얘기를 해주시는 기자들한테 분이고. 인기가 많이 있네. 그리고 취재 그 정보가 기자보다 더 많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취재를 갔는데 그날 당일에 마침 모 유명한 치과 의사 누군가의 스캔들이 터졌을 때였어요. 참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터졌을 때였는데 그 실 내용들을 잘 모르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기자간담회 김 선생님이 오시는 자리가 있었는데 회식 자리에서 딱 그 스캔들 얘기가 나오자마자 내가 가방을 서류를 이만큼 꺼내셔가지고 브리핑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 정도로 모든 치과계 정보를 물어보면 뭐 빠짐없이 알고. 그래서 되게 직설적이고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김욱 선생님 또 안티도 되게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너무 직선적이니까. 욱하니까. 그것도 안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매력적인 게 저는 이렇게 보면 욕을 하려면 앞에서 욕을 해야지. 그래서 앞에서 욕을 대놓고 하고 뒤에서도 하고 이렇게 일관돼야지 사람이 이제 뒤에서 욕하면서 앞에서 안 그러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김우 원장님은 뒤에서도 욕하고 앞에서도 욕하는 거니까 그거 괜찮아. 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사람이 그래서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그게 불편한 사람이 있는 거야. 뒤에서 어찌 될 값에 앞에서는 좋게 얘기하려고 원하는 사람들은 김우 원장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이제 좀 안티도 있고 막 그랬던 거죠. 근데 김우 원장님 되게 매력 있어요. 근데 어차피 안티는 신경 안 쓰실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김우 원장님 나오시면 우리 안티, 김영삼 원장 안티, 내 안티, 그리고 김우 원장님 안티 해가지고 그럼 대충 치과사들 다 만국의 안티, 만국의 안티. 일만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만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대충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근데 기자들도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김 선생님 만날 때 되게 정보를 많이 주시는데 반드시 검증을 해봐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취재처가 바뀐 기가 몇 명 있어요. 그걸 그냥 썼다가. 근데 김 부원장이 약간 이게 그 또 음모론 같은 걸 되게 좋아하셔. 그래서 뭐 협회 그 일을 할 때도 보면 아무 생각 없이 한 건데 이 얘기는 요렇게 했고 나도 모르는 거 내가 결정했는데 나도 모르는 걸 쫙 읊으면서 이 얘기가 나온 건 그래서 나온 거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결정한대 막 해서. 근데 기자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땐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이건 내일 탑이다. 이건 정통이다. 그러고 그냥 그게 흥분해서 쓰면 이제 취재처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 지금 김욱 쌤이 누구인지가 정말 궁금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많은 정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강내과 전공하시고 PMD 전공하시고 한 번은 꼭 모셔야 돼요. 올해가 가기 전에. 근데 아직도 안 들으시나요? 아니면 지금도 안 하는 아니요,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는 나는 언제 불러주냐고 하신다고. 근데 그렇긴 한데 듣지는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솔직히 치과계 언론에 한번 바라는 바가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아래랑 특히 이제 다른 매체 얘기도 하니까 좀 어떤 그런 요구 같은 거 하나, 좀 제가 먼저 하나 하면 너무 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나마 아래랑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지면이 갖고 있는 신문으로서, 그러니까 뭐 건치나 뭐 덴탈투데 이런 데는 온라인 신문이다 보니까 그런 좀 더 동적인 면은 있죠.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이. 근데 신문 그 지면 신문들이 너무 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뭐 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현정 앵커 해가지고 뭐 오늘의 치과 브리핑 뉴스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좀 다이나믹하게 보여지는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른 부분들은 점점 다 글자 안 읽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덴탈이랑은 나름대로 새로운 시도도 많이 했어요. 잘해요. 인포그래픽 같은 것도 괜찮아요. 맞아. 인포그래픽 같은 거 있어요. 솔직히 그 신문 중에서도 저기 그 공유하기고 페이스북 공유하기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되고. 그러니까 덴탈의 인포그래픽이나 이런 거 나오는 게 보면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 치과계 통계라든지 자료 같은 거 활용해서 내거든요. 그런 통계나 자료 또 보면 치과의료 정책연구소 영감해서 정리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이 그 가치를 잘 몰라. 근데 이제 기자들이 이제 하나둘 아는 거지. 아 이런 게 정말 치과계에 필요했다. 도대체 이런 걸 누가 했나? 이건 뭐 하라고도 안 했는데 이런 거 필요성을 누가 했나? 그러니까 찾아보니 또 그게 또 나더라고요. 아래랑 기자가 몇 명에서 정동훈 기자. 네, 저희 4명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 기사도 괜찮아요. 제가 그렇게 봤을 때. 근데 저는 이제 치과계 언론에 좀 바라는 게 있다면 컴퓨터 잘하죠. 매체가 되게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그 매체마다 좀 색깔이 좀 뚜렷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건치신문 있으니까 뭐 건치신문에 이제 뭐 이렇게 오랫동안 보는 거 별개로 하면 나머지 이제 신문들 보면 건치신문도 마찬가지고 건치신문도 점점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 어떤 기사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굉장히 다양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그 신문의 성향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신문도 보면 우리 그냥 일간 신문도 보고 지금 문제가 우리나라 언론 문제가 그냥 종합일간지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다 똑같잖아요. 다 태평성대 지금 뭐 다 좋잖아요. 대통령 끝내주고 뭐 대통령은 잘하는데 나머지 놈들이 못하는 거고 뭐 이렇잖아요. 천편일률적이고. 그런데 적어도 이제 치과계에서는 좀 다양한 시각을 신문을 좀 다뤘습니다. 그 한계가 있는 거는 아는데 협회 눈치라든지 아니면 여러 업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다양한 시각에서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덴탈하는 이현정 기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내용이 있어. 그리고 또 저랑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해박해졌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자기만의 색깔이 드러나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바라는 게 이게 좁은 공간의 전문지 기자가 됐잖아요. 한 5년, 10년 지나면 정말 치과의사보다 전문가예요. 특히 뭐 복잡한 정책이나 이런 건 전문가예요. 요새 보면 이제 오래된 뭐 김양준 기자라든지 뭐 이창국 기자라든지 이런 기자들이 자기가 기자 생활하면서 본 걸로 책을 쓰잖아요. 그래서 뭐 그 내용을 정리해서 되게 전문적인 글을 쓴다고요. 기자가 취재하면서 느꼈던 거. 적어도 치과계 전문지 기자가 그런 기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게 좀 스타 기자도 나오고 뭐 저처럼 책도 쓰고 책 쓰는 게 뭐 의료계단 같은 책 쓰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내용이 어렵지만 그런 쉽게 설명하고 재미도 있는 그런 책을 쓰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기자라면 생생한 내용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써서 치과계가 자꾸 이제 기자도 그렇고 이제 원장님도 그렇고 스타를 자꾸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서로. 저는 사실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김재철 원장님 의료계담 책을 먼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거 읽으면 아마 재미가 덜할 거니까. 아유,
내가 여러 가지 그 김영삼 원장이 싫은데 이게 제일 싫어 이러면. 근데 아까 진짜 우리 이현정 기자, 우리 윤은미 기자 감동 깊은 사람 하나 얘기해줘요. 왜냐면 우리는 사람 이름이 많이 언급돼야 돼. 맞아. 아직도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악명은 깔 수가 없으니까. 칭찬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현정 기자도 한 명 더 해야 되고. 사연 말고 이름만 얘기하든지. 이름만 얘기하면. 누가 괜찮았다. 괜찮은 사람. 외모는 김영삼. 또. 안 좋은 사람 말고 좋은 사람 얘기하자니까 외모는 그렇게 삐처리해주고 외모는. 지금 문득 생각났는데요. 나성식 원장님. 나성식 원장님 진짜. 네, 되게 그러니까 소소한 거지만 제가 자주 뵙진 못했거든요. 예전에 잠깐 장애인학회 맡은 적이 있었는데 또 학회 회장님들 만나면 학회 때 그냥 이제 인터뷰 좀 잠깐 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잠깐 만나고 뭐 되게 여기 꼭 꽂고 나오셔가지고. 아니, 가슴에 꽂은 겁니다. 지금 머리에 꽂은 거 아니고요. 네, 지금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헷갈리니까. 가슴에 꼭 꽂고 나오셔가지고 되게 막 이렇게 딱 옆에 공보이사랑 총무이사 딱 같이 나와가지고 딱 브리핑하고 기자들이랑 악수하고 딱 가는 그 코스거든요. 근데 나성식 원장님은 그때 막 기자들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주말인데 뭐 쉬지도 못하고 어떻게 왔냐 하시더니 손수 그 학회 하는데 약간 창고로 쓰이는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 손수 가셔가지고 기자들 인수 이렇게 드문드문 왔거든요. 한꺼번에 안 가고. 근데 항상 바쁘다고 한꺼번에 오라고 하는데 저희 그런 요구가 없어서 드문드문 갔는데 종이 가방에다가 칫솔이랑 치약을 손수 다 챙겨서 입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나 기자들 근데 그리고 되게 감동적이에요 진짜. 그리고 항상 세심하시잖아요. 또. 기자들 뭐 금연 굉장히 운동 하시거든요. 그러면 기자들 중에서 흡연자, 비흡연자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만날 때마다 누구 담배 끊었는지 체크를 하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고지식하신 면도 있고 또 되게 세심한 면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여기 원장님들 중에 서울대 한 분, 경희대 두 분, 전북대 한 분인데 지금 서울대 한 분 나오셨고 경희대 한 분 나오셨으니까 그리고 전북대 선배 중에서도 한 분. 전북대 있잖아요. 땡땡 치과는 저기. 왜 이래 또. 아유 땡땡. 얼굴 빨개졌어. 우리 정훈 형님, 네,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선배님께서 아주 세계적인, 어쨌든 뭐든지 거물이 돼야 되니까. 회장님 잊고 싶고요. 잊고 싶고 어차피 뭐 동문창 나오지도 않고 여기도 뭐 제꼈기 때문에 이름만 들어가 있는 거죠. 땡땡 치과라고 했습니다. 어떤 특정 치과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땡땡 뭐. 땡땡. 이현영 편집장은 진짜 한 명도 없나 봐. 감독님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많은데 너무. 아까 얘기했잖아 서울대 얘기했나? 저는 좀 치과계 여기 좀 멤버가 그래가지고 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랬는데 치과계를 처음 경험한 게 이제 건치 신문 계기로 좀 하다 보니까 처음 그 경험. 건치가 원래 좀 이상하신 분들 많죠. 원래 거기는. 예, 맞아요. 근데 느낀 게 되게 많았어요. 처음에 치과에 왔을 때 그 느낌? 그러니까 이제 많은 걸 겪으면서 이제 많은 생각이 너무 슬프다. 배웠지만 처음에 딱 왔을 때는 이래서 치과 의사가 되나 보다. 이래서 공부를 잘하나 보다. 이런 삶의 태도를 좀 보고 감동을 받은 것들이 있어요. 되게 열심히 사시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게 좀 단편적인 예로 새벽 4시까지 술을 먹었는데 아침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막 진료를 하시는 마스크 두장 끼고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못 일어나는 사람도 태반이거든요. 근데 그게 삶의 자세 문제다. 각성의 문제다. 이런 생각도 들 정도. 칭찬이야, 욕이야. 우리 또 진짜 제가 딱 봤을 때도 우리 연대에 나오시고 강화치과 원장님, 조남호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저는 패친일 뿐이고 실물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분도 제가 이렇게 패친이지만 딱 보면 되게 존경스럽고 그래요. 생각,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그리고 또 이게 뭐 보면 그 패친 중에 다 아실 거예요. 유성룡 원장님도 그거 보면 유성룡 원장님 있잖아요. 예. 그분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뭐 일상들을 페이스북에 많이 올리시거든요. 굉장하세요. 제가 보면 에너지가 대단하시죠. 저는 에너지 있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대보라고요. 어쨌든 오늘 여기자 특집을 해가지고 우리 건치의 윤은미 기자. 저랑 한번 실제 뵌 거는 제가 혹시라도 땡땡 치과 그거 그 교육
보험 교육 거부하고 네, 막 맞아요. 그래가지고 칼국수 집에서. 제가 한번 협박을 한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조금 쫄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땡땡 찍거나 한번 대표로 한번 이렇게 했는데 또 막상 또 이렇게 저 새끼 죽인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 조금 사람 그렇죠. 조금 쫄리긴 하잖아요. 나 너무 세게 나갔나 이런 그래가지고 나 모든 면 중에 또 김영삼 원장님 또 이렇게 맑고 순수하고 웃기고 능력도 좋은데 인간적이잖아. 약간 이렇게 사람이. 아 그래요? 네. 인간적이 아니 솔직히 이런 면이 진짜 가시적이더라고. 아니 근데 솔직히 겁나가지고 제가 강민우 기자한테 좀 상의를 한번 했어요. 나 사실 들리는 소문에 이러는데 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 어떻게 한다는데 나는 공동개원이고 해가지고 괜히 세무조사 나오거나 또 막 이상한 거 걸리면 나 안 그래도 나 때문에 막 그런다고 하면 나 공동개원이라 나 진짜 우리 치과 다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사실 상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김민우 기자를 처음 봤던 걸로 같아요. 그래서 강민우 기자가 내가 밥 산다고 오라고 했더니 왜 사람 데려와가지고 밥값이 더 많이 나오냐 했던 기억이 있고 우리 이현정 기자분은 어디서 뵀었죠 우리가? 세미나 리뷰에서 뵀나? 그래서 기자 잘 쓰시고 어쨌든 뭐 좀 깊이 있는 우리 이 여기자 특집으로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 여러분들 뭐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준비가 전혀 안 돼가지고 이 분위기 적응을 못해서 그래서 아까 이게 밥 먹으면서 좀 뭔가 준비를 해서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뭐 스크립트라도 있는지 했는데 저희가 이제 밥 먹을 때 제가 당황했어요. 2시간 전에 밥을 먹으면서 뭐 시나리오라도 있냐고 딱 얘기하길래 내 먹으면서 그래서 생각해볼게. 왜 시나리오가 없는지 알겠죠? 어차피 있어봤자 그대로 하지도 않을 거고 각자 그냥 말 서로 못 끊어서 날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딱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마지막 이제 저 지금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한테 덴탈 아리랑 홍보도 좋고 뭐도 좋고 뭐 어쨌든 예, 뭐 1분 예, 많은 독자 여러분 덴탈 알랑 많이 읽어주시고요. 예, 치과의사 분들을 힐링하고 또 따끔하게 비판도 하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방송감 생기려고 하거든요. 다음에 여기자 특집 2탄을 언젠가 마련해 주시면. 진짜 모른다. 그러면 그냥 다음 주에 하지 뭐, 다음 주에. 네, 치과의 심각한 뒷이야기들 한번 폭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기대되는데. 좋아요. 네, 사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와서 크게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여긴 팟캐스트지만 뭐 디스전보다는 칭찬 릴레이식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더 적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취재를 초창기에는 치과계를 안 다니다가 이제 치과계를 막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5년, 4년이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요즘 치과계에서 저랑 왼수지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신 것 같은데요. 그게 다 취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들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 요즘 건치신문 전화도 안 받아주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네. 그래요. 네, 대인배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실명 까세요. 이건 실명 못 이건 갑니다. 실명 안 돼, 이거는. 저희 신문사, 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없는데, 아무튼, 좀 너그럽게 마음을 푸시고요. 앞으로 볼 날이 더 많으니까요. 전화도 좀 받아주시고, 뭐, 요즘 10분도 시간 안 된다고 하시던데. 잠깐 시간 내주시면 그렇게 한번 뵈러 볼 날이 가겠습니다. 많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언제 못 볼지 모르니까 지금 시간 내주세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거 천년만년 세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천년만년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본인이 거기까지 갈 때까지 뭐 얼마나 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좀 잘합시다. 그 건치 좀 잘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얘기했잖아요. 저는 제가 건치 팬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면 저랑 정치적인 철학적인 차이가 좀 많이 있다. 그래도 우리 치과 의사들 정말 다 먹고 살기 바쁜데 치과 의사들을 대신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냐. 내 대신 일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거기다가 10년 동안 회비를 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만큼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당연히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치과계 구성원을 하나로서 저는 정치를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열심히 싫어하시는 것도 다 괜찮고요. 전화만 좀 받아주세요. 싫어하더라도 카톡으로 안 되고요. 네, 뭐 그렇게 가볍게 연락 카톡 안 쓰시는 정도의 연세이신가요? 아이 뭐 그렇지 맙시다. 특정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야,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뭐 저희가 이제 뭐 지금 4탄 했지만 저희가 지금도 여러분 또 깜짝 놀랄게 5탄 날짜 잡았어요. 6탄까지 잡혔어요. 6탄까지 어쩔 수 없이 5탄 6탄까지 날짜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셔도 됩니다. 5탄 6탄 꼭 나옵니다. 대충 하고 지쳐 떨어지겠지.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기계 본전 뽑을 때까지. 여러분 너 나 지쳐서 안 들어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할 테니까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많은 분들께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좀 큰 힘이 돼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